임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0번을 풉니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보수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수수료가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지문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료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는 중개보수 적용 기준이 계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 있어요. 상가인 것도 딸려있고 주택이 딸려있는 건물이 있죠. 그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2분의 1이 안 되면 상가 건물 중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을 포함해서 절반 이상이 주택 면적이면 주택에 관련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보수료 약정이 무효가 있어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약정이 무효니까.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자,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게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자문료를 달라 할 때 이게 중개 수수료 안 줘도 되죠. 이런 사람들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수수료는 무효입니다. 중개보수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자문료라고 해요, 자기들은. 하지만 그 자문료도 중개보수 수수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 안 줘도 돼요. 다르게 얼른 말하면. 그래서 중개보수료 약정이 무효인 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 자,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약정을 요구를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도 있죠. 개업도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했던 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약정은요,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적정한 중개보수료 약정은 줘야 됩니다.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사무소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지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줘야 돼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다 하면 안 되죠.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일부 무효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수의 지급 시기는 언제 주면 되냐 하면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 의뢰인과 약정이 없을 때는, 자, 약정을 하면 약정대로 주면 되고, 하지만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주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일 날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 때 주면 좋고, 그리고 계약 시 때 준다는 서로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은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일로 지급 시기가 정해졌다. 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주는 날에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규정되어 있죠. 이게 잔금 시 때 주겠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료 한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죠. 자,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죠. 쌍방부터 일일이 다 받는 거죠. 자,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주택의 매매일 때는 거래 금액 곱하기 상한 요일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주택의 매매는 이미 상한 요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금액의 한도에서 반드시 요일별 보고 상한 요일 이내로 결정하면 됩니다. 0.9%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는 0.9%가 없어졌죠. 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일이 각각 정해졌다. 0.7%, 0.8%, 0.4%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한율 이내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도 0.8% 한도에서 받는다. 그게 아니죠. 0.8%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매매는 상한율이 정해져 있고 주택의 임대차도 상한율이 금액에 따라서 정해졌으니까 그 이내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경매가 된 물건이라고. 자,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 알선은 중개를 말하죠. 소개. 그리고 좀 알려만 줬다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부동산을 정확히 좀 구체화시켜서 알선하는 개념까지 가야 됩니다. 자,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중개보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주 중요한
유명한 판례죠. 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중개 보수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0.9%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자, 주택일 때는 상한율 이내로 받는다 이거죠. 임대차일 때도 상한율 이내로 받는데 경매, 공매는 소유권 취득이니까 주로 매매에 관련된 상한율 이내로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중개보수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의 알선을 넘어서 매수 신청 대리를 했을 때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매수 신청 대리까지 했을 때는 그 신청에 대한 요율표가 따로 있다. 개설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해야죠. 그랬을 때는 권리 분석과 매수 신청 대리 요율표가 따로 적용되고 권리 분석과 매수 신청 대리하기 전 단계인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일반 중개 수수료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과 중개 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개 보수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정도를 중개 수수료 이론으로 반드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개 수수료 이론이 있어요. 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죠. 중도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는 중개 보수료는 계약금과 중개 당시까지 납입한 중도금 있겠죠. 매도인이. 자, 그래서 총 분양 대금이 아니라 계약금과 중개 당시까지 납입한 중도금과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이 있겠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중개 수수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는 중도금 일부 납입만 납부시 그 중개를 할 때는 계약금과 중개 당시까지 납입된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자, 분양권 거래 금액은 그래서 계약금 플러스 납입된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은 부산에 있는 것을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중개한 경우 그러면 부산에 있는 요율표를 적용한 게 아니라 계약하는 장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요율표로 따라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하는 장소의 요율표를 정합니다. 물건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수가 실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그렇다 이거죠.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부산의 요율표나 서울에 있는 요율표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이렇게 정립한다 이거죠. 중개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계약하는 장소에서 그 요율표에 따라서 보수료를 정한다.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일 때도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물 교환일 때도. 중개 보수료는 교환 대상주 거래 금액이 가장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쪽 다 청구하는 겁니다. 한쪽이 낮은 것을 중개했다 해서 낮은 거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양쪽에다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어떤 금액? 교환 대상 물건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또 매매를 포함해서 2개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거. 임대차 계약도 바로 치는 것도 있죠. 매매가 동시에 동일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보수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임대차에 관련된 중개보수는 할인해서 봐줘야겠죠. 왜?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에 2개 이상 거래가 됐을 때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걸 반드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10번을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의 알선, 공매 또는 경매에 취득의 알선 단계에서도 중개보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로 가야 돼.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맞는 말이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기 때문에 적정한 중개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했다 해서 전부가 무효다 하면 안 돼요. 아주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제. 자,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리 중개 의뢰인과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죠. 중개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보수를 주라고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료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당연히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때 중개보수를 미리 확정하고 중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중개보수를 확정할 때도 당연히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돼야겠죠. 자,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미리 약정할 때도 적용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은 옳은 것은 기억은 틀리고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공매 대상물의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료 약정은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그리고 미리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중개보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중개보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의 정답은 자,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